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그 불안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불안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교류 분석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안은 사실상 1차적인 감정, 즉 진짜 감정으로 등장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처음에 불안이 등장하기 전에 그 앞서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말이죠. 자라는 환경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진짜 감정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어떻게 다르냐면,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겼어 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설정되면, 그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설정된 두려운 대상이 진짜 감정, 1차적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두려움을 주로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불안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은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혹은 양육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양육자는 두려움을 주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가 두려움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양육자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떤 형태로 주냐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형태와 금지령이라는 형태로 줍니다.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도록 추동시키는 힘.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해! 라고 하는 걸 계속 강요하고 강조했던 어떤 것이죠. 방을 치워! 이렇게 명령했던 것들. 청소를 해!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했던 하도록 요청했던 명령들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상 굉장히 적응적인 감정이에요. 필요한 감정이죠. 무엇을 시켰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교류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가 두려운,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이죠. 그리고 금지령을 통해서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뭘 하지 마! 라고 하는 법이 생기는 거죠. 금지된 어떤 명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을 금지된 것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불량식품 먹지 마! 그랬는데 불량식품을 먹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죠.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드라이브와 금지령이 많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드라이브와 금지령이 주변에 산재하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정리하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불안이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인이 됐어요. 아니,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이 드라이브와 금지령 아래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늘 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혼이 났고 이것을 하면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대상이 없어졌어요. 이젠 나에게 금지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도록 요청하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나 그 두려워했던 감정의 느낌은 습관적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금지하거나 혹은 하도록 강요하던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포인트들이 발생하면 그 두려운 감정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감정이 다시 오는데 대상은 없거든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더 이상 없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이제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혹은 청소년이 됐기 때문에 혹은 이 드라이브나 금지령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드라이브 했던 것들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수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졌는데 그 드라이브와 금지령 안에 있으면 여전히 불안은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정리정돈을 좀 해라고 했던, 그래서 정리정돈을 안 하면 뭔가 큰일이 벌어져서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명령했던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정리를 안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정리가 안 된 상황을 보면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려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데 이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기본적으로 두려웠던 감정들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 두려움이 진짜 감정이라면 이 불안은 2차 감정, 즉 가짜 감정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즉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으면 사실상 드라이브와 금지령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겠죠. 드라이브와 금지령을 수행하기 위해선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드라이브와 금지령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대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감정이 불안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대상이 없어요. 막연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해결할 방법이 있죠. 뭔가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드라이브를 하면 돼요. 하라는 걸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요. 그럼 두려움은 사라지죠. 자, 그런데 이게 불안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나는 뭔가 마음이, 심장이 너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해결할 대상이 없어요. 그럴 땐 대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 불안한 상태 자체를 안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형태로는 불안의 대상을 다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불안이 다시 두려움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으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불안 자체의 문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또 정서적인 문제예요. 이런 건 불안증이 되는 거죠. 혹은 불안장애라고 불리기도 하는 불안에 관련된 어떤 문제로 발생해요. 근데 이 대상이 없어서 힘들었던 이 불안의 대상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근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금지하거나 하라고 했던 명령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을 잡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대상을 설정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를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가져요. 어떤 경우에는 뭔가 나에게 연약한 것, 새가 부리로 쪼는 것을 무서워했던 적이 있으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감정을 대상을 설정해 주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을 설정해 주는데 그 새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를 무섭게 만들었던 적이 있던 어떤 대상이거든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드라이브나 금지령은 이제 사라졌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이걸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새 부리에다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동그라미에다가 투사를 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정 대상에, 내가 연약했던 어떤 특정 대상에 투사를 해서 내 불안의 대상을 만들어줌으로 불안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불안의 자리를 다시 두려움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공포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특정 공포증이에요. 그리고 혹은 그 불안한 마음의 대상을 어떤 습관에다가 대체시켜요. 새나 환, 선, 이런 어떤 특정한 사물이 아니라 습관에다 대체시켜서요. 문고리를 계속 확인해요. 가스불을 계속 확인해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의 대상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으로 나타나는 불안의 대상화로 만들어지는 게 강박증이에요. 그리고 혹은 어떤 생각에다가 불안을 투사해 넣기도 합니다. 왜 불안이 발생하는지, 불안은 대상이 없거든요. 왜 불안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에다가
이제 이 전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 불안을,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면 이것을 포획해서 어딘가에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부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건 너무 멀리 간 개념이면 이 나라가 통치를 너무 잘 못하고 있어. 대통령이 지금 너무 잘 못하고 있어. 혹은 코로나가 생겼어. 물론 코로나 자체 때문에 불안이 형성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불안을 거기에다가 전체시킬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몇 시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생각, 시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다가 대상을 만들어서 전치를 시키는 거죠. 불안이 강화될수록 이런 어떤 특정한 생각, 사고, 특정한 습관, 특정한 대상을 대상화해서 불안을 상쇄시키고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진짜 감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으로 인한 그 정서적인 문제는 불안 자체의 불안증과 불안 장애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반응으로 나오는 공포증 혹은 강박증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의 불안을 야기시켰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물론 이걸 해결하려면 제가 지난 강의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서사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불안이 형성됐던 드라이브와 금지령이 분석이 돼야 되고요.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한 라켓 시스템들이 또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또 추상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안을 하자면 내가 불안했던 과거의 드라이브와 금지령을 분석을 해야겠죠. 나를 어린 시절에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요걸 해체해 주는 거예요. 나의 드라이브가 뭐였는지, 나의 금지령이 뭐였는지, 거기와 관련돼 있는 지금의 내 삶의 흔적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불안할 필요가 있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 불안할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야기시켰던 과거의 드라이브나 금지령, 과거에 내가 두려웠던 어떤 형태가 다시 만들어진 대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게 실제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전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했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나 이런 금지령 때문에 불안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어서 내가 불안을 느낄 뿐이지 사실은 대상이 없구나,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지를 길러내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줬던 감정일기나 욕구일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내 불안의 정체성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안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증이나 불안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강박증이나 공포증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새 불의를, 환을 두려워하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직면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노출치료라고 해요. 거기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새 불의 앞에 서보는 거죠. 새 불이랑 비슷한 것 앞에, 동그라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좀 완화된 형태부터 하나하나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대상이 없는 불안에 대한 대상을 구성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허상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공포증과 두려움은 실제로 내 심장에 작동해서 내 신체에 영향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이 영향을 받게 만들었던 과정은 불안으로 인한 그 불안을 전치시키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그래서 노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들에 노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강력하게 노출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환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환인, 온 사방이 다 환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겠다 이러면은 정말 이 인지에, 심장에, 마음에, 신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노출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박증도 마찬가지예요. 문고리를 10분마다 확인해야 됐으면 이제 20분마다, 30분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이게 내가 만들어낸 불안을 포획하기 위한 환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인지에, 불안을 포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사실을 내 인지에 입력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 인지가 입력이 됐으면 습관으로도 입력이 돼서 10분마다 문고리를 확인하고 10분마다 가스를 확인하던 사람이 이제 20분, 30분,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는 상황이 발생할 때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불안에 대한 교류 분석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다 다룬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도 불안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죠.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인데 그럼 다른 학문에서는 정신분석이나 연극치료나 이런 다른 학문에서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불안을 살펴보고 이제 불안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